이번 편 볼크마입니다. 볼크마. 독일식으로는 폴크마라고 읽죠. V가 이제 피읍이니까. 뒤에 붙는 별명은 더 그림. 볼크마 더 그림.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엘타리온이랑 별명이 같아요. 얘도 더 그림이에요. 근데 엘타리온 같은 경우에는 한품은 자라고 번역이 됐고, 볼크마는 음침한 자로 번역했다고. 제가 막 대머리라 그런가? 이러면서 막말을 했는데 전 세계 대머리 분들에게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좀 오해를 했습니다. 이게 제가 로어를 파보니까 전혀 아니더라고. 볼크마는 뭐 외형 때문에 그림이라고 부른 게 아니에요. 제국의 많은 대개보학자들이 그림이라는 별명으로 불렸다고 합니다. 무려 초대 대개보학자도 그림이었어. 그러니까 볼크마도 다 대머리라뇨. 그러면 안 된다니까? 별명을 그냥 이어받은 거라고 봐야겠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머리라고 해갖고 막 놀리면 안 됩니다. 대머리라고 해갖고 막 눈에 상처가 있고 이렇게 뭐 험악하게 생겼다고 음침하다 그림이다 이런 얘기 하면은 죽을 수가 있어요. 이분 아시죠? 그럼 왜 대개보학자를 그림이라 불렀을까? 대개보학자는 다 음침해요? 음침녀 속성이 있나요? 다 대머리였나요? 여러 가지 어떤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은 그림이라는 단어 자체는 많이 들어봤어요. 소그림, 웅그림 얘네들도 다 그림이잖아요. 그죠? 앞에 성씨가 다르다 뿐이지 뒤가 그림이야. 사실 볼크마의 그림이 똑같습니다. 볼크마의 그림은 드워프 말에서 나온 그림이에요. 드워프어 카잘리드라고 부르는데 이 카잘리드에서 그림이란 말이 엄격하다, 완강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드워프 말의 그림을 가져온 거예요. 볼크마의 그림은 엘타리온이랑 조금 달라요. 카잘리더 좀 설명을 좀 더 하자면은 웅그림이라고 봤을 때 웅그림은 우웅이 약속, 맹세 이런 걸 뜻하거든요. 그래서 웅그림 하면은 맹세에 대한 고집, 맹세를 반드시 지키는 사람 뭐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뭐 운이 맹세를 뜻하기 때문에 맹세를 어기면은 운바라키 이렇게 부르고 단어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뜻을 만들어. 그래서 그림이라는 뜻은 약간 완고하다, 고집세다 이런 뜻이 있는 거지 절대 대물이고 눈에 상처가 있어가지고 그림이야 부르는 게 아니다. 예씨가 하필 웅그림이어가지고 지금 설득력이 좀 떨어지고 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황상 초대 대개보학자를 본 드워프들이 이 인간 고집이 무지하게 세네. 완전 그림이야 그림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거를 옆에 있던 인간이 들은 거죠. 그림? 대개보학자가 드워프 말로 그림이야? 그림이 뭐 사제 이런 말인가? 와, 나 오늘 드워프 말 하나 배웠다. 얘들아, 사제가 드워프 말로 뭐게? 이러다가 단어가 수입이 된 거예요. 약간 이상할 수 있는데 많이 벌어지는 일입니다. 사실 모르겠어요. 아시죠? 모르겠어요. 관광객이 이거 보고 이거 뭐예요? 이러고 물었는데 모르겠어요. 이러니까 모르겠어요. 역시 완전 이해했다 하면서 인스타에다가 사진 딱 올리고 모르겠어요 라고 딱 적는 거야. 그러면 이거 이제부터 일본말로 모르겠어요가 됩니다. 원래 이름은 총알맨들인데 모르겠어요가 된 거야. 어쨌든 이런 것처럼 드워프들이 이거 완전 그림인데? 라고 얘기한 거를 보고 대개보학자 그림이구나 이런 식으로 단어가 퍼진 게 정착이 돼갖고 이 대개보학자스러운 엄숙하고 뭐 근엄한 그리고 고집센 이런 느낌의 단어가 이제 만들어진 거죠. 그림이란 단어가 OMO 세계에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죠. 첫 번째 대개보학자가 뭘 어떻게 했길래 드워프들이 그림이라고 별명을 지어줬을까? 아니 애초에 대개보학자 이거 말하기도 어렵잖아. 대개보학자는 도대체 뭔가? 교황이면 교황이고 학자면 학자고 뭐 사제면 사제고 왜 종교 지도자를 학자라고 부르지? 이 사람들이 뭘 배우나? 어떤 계보가 있나? 이런 걸 이해하기 위해서 지그마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햄타로 썰을 하면서 지그마 얘기 자체는 많이 나왔습니다. 뭐 말만 하면은 지그마랑 인연이 있고 심지어는 제가 막 2500년쯤이 엔드타임입니다 이런 얘기를 할 때 기준이 되는 그 2500년 세는 단위가 IC, 임페리얼 캘린더 번역하면은 제국력 이런 건데 이거를 지그마가 만들었어요. OMO 스토리에서 뗄래야 뗄 수가 없어. 그렇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데 제가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이 도대체 뭘 했길래 왜 신으로 추앙을 받는지 어떤 대단한 업적을 했길래 이게 종교가 만들어졌는지 이런 얘기는 제가 안 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은 지그마 얘기를 조금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가장 놀라운 사실 일단 첫 번째 얘기하면은 인간 부족을 이제 모두 통합해서 제국을 만들고 황제에 딱 오르는데 이때 지그마의 나이 지그마가 황제에 오른 나이 몇 살일까? 30살이에요.
30살밖에 안 돼. 30살이면은 젊은 나이죠. 아, 물론 상대적이긴 한데 30살 많은 건가? 근데 젊은 나이에요. 30살이면은 황제가 되기에는 굉장히 젊은 나이야. 그리고 이렇게 젊은 시절 만든 제국이 무시무시한 이 괴물이 득실득실거리는 워해머 세계관에서 엔드타임까지 2500년이 지속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건국 이후의 행적들도 줄줄이 다 레전드의 행적을 보여줬기 때문에 어떤 종교적인 게 생겨난 거지. 그래서 그 얘기를 또 자세히 좀 드리면은, 일단 지그마는 태어날 때도 비범했어요. 지금 라이클란트 땅에 이제 운베르겐이라는 부족의 부족장 아들로 태어났어요. 지그마가 밤에 태어났는데, 태어날 때 꼬리가 2개인 혜성이 딱 지나가요. 쌍꼬리 혜성이 지나가고, 전설 속의 마녀, 은둔에 있는 그런 마녀가 나타나서 이 지그마의 집에 들렸대요. 족장의 집에. 그래서 예언 같은 것도 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러고 태어났대. 정답 소택. 젠치컬트. 아니, 다 틀렸어. 아무튼 그리고 지그마가 10살 때 자기 또래는 이미 다 이기고 자기보다 3살 많은 형이랑 대련했대. 이제 막 초등학교 4학년 정도 되는데 중학생이랑 싸웠대.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 이겼을까요? 집니다. 당연히 2차 성징 저해잖아. 이때 나이에는 여자애들이 더 키가 커요. 중학교 간 형을 어떻게 이겨? 근데 어린 지그마는 이게 너무 분했어. 아버지가 부족장인데 내가 지다니 인정할 수가 없다. 나는 이겨야 한다 하면서 화가 막 치밀어 올라가지고 망치를 딱 휘두르는데 상대편 형이 뒤돌다가 맞아요. 그래가지고 팔이 부러져 버려. 그래서 막 아파가지고 대굴대굴 구르고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어른들이 막 달려오니까 지그마가 겁을 먹습니다. 엄청 큰일이 벌어질지 몰랐나봐. 어렸을 때니까. 근데 아버지가 화를 내는 대신에 지그마를 딱 잡고 차분하게 얘기를 해줘요. 아들아, 잘 들어라. 모든 사람은 분노를 느낀다. 하지만 위대한 지도자는 그 분노의 힘을 다스리지. 너는 오늘 잘못된 대상에게 분노했다. 앞으로는 그 힘을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행복하게 만드는 데 쓰거라. 이 얘기를 듣고 지그마가 딱 철이 듭니다. 그리고 철이 든 지그마가 아이들이랑 같이 강가에서 놀고 있는데 무슨 마티즈만한 멧돼지가 나타납니다. GOP에 이런 멧돼지 있어요. 짬 먹고 사는 멧돼지. 엄청 큰 멧돼지가 나타나는 거야. GOP 멧돼지가. 그래서 엄청 놀라는데 이 멧돼지가 그냥 멧돼지가 아니에요. 인간들의 사냥의 신의 짐승입니다. 이놈이 뭘 하냐면은 사냥하기 전에 사냥의 신한테 재물을 바치고 사냥을 해야 돼요. 근데 재물을 안 바치고 사냥을 하면은 그 사람을 해코지 하는 게 이 멧돼지의 일이야. 얼마 전에도 마을에 나타났고 어떤 사람 팔을 부러뜨렸어요. 박치기 하고. 근데 이놈이 지금랑 애들이 막 놀고 있는데 그 냇가에 나타나니까 애들이 막 겁을 먹어가지고 도망차 이러면서 막 혼백산에서 도망가는데 지금은 다른 애들이 불러도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멧돼지가 그대로 돌진을 하는데 놀랍게도 그냥 버티고 서 있어요. 그리고 딱 지그마 손이 닿을 정도의 거리까지 와서 멧돼지가 멈추고 막 씩씩거리는데 자세히 보니까 이 멧돼지의 등에 창이 박혀 있는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지그마가 침착하게 창을 딱 뽑아주니까 멧돼지가 인사를 하듯이 고개를 끄덕이고 숲으로 돌아갔대요. 어렸을 때 이야기. 그래서 이렇게 지그마가 지혜롭고 용맹한 전사로 자라나고 부족장 후계자가 되기 위해서 울릭의 어떤 시험 이런 것도 통과를 하고 본격적으로 전투에 참전을 하게 됩니다. 전사로서 활동을 하게 돼요. 그러다 어느 날에 운베르겐 부족의 그린스킨들이 공격을 좋아요. 공격받아가지고 복수를 하겠다고 지그마랑 전사들이 오크 기지로 쳐들어갑니다. 아버지가 얘기했듯이 이 분노의 힘, 복수의 힘을 가지고 정말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 가는 거야. 오크 때려잡고. 근데 대장이 만만치 않아요. 대장이 블랙 오크였어. 대장의 이름이 헤드스톰퍼, 머리 부수개, 머리 밟아서 부순다 뭐 이런 건가 봐요. 네임도 오크예요. 블랙 오크. 근데 이놈이 어찌나 이제 기세 등등한지 이 동네를 다 장악하고 있었어. 심지어 지그마가 쳐들어가기 직전까지도 습격을 했는데 하이킹이 이동한 드워프 행렬을 습격해갖고 하이킹을 인질로 잡아왔습니다. 드워프 대왕을 잡을 정도로 엄청난 세력을 보유한 오크였어요. 그래서 그 하이킹이 동굴에 잡혀있는 상황에서 지그마 네가 쳐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오크랑 막 죽을 듯 말 듯 싸우고 드워프들 풀어주고 하는데 블랙오크 워버스가 진짜 너무너무 세. 너무너무 세서 누구도 대적을 못하고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기 시작하는 거야. 전사들이.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지. 누가 나선다. 누구야? 지그마가 나서요. 이제 막 중고등학생 정도 된 지그마가 나서. 그리고 둘이서 블랙오크랑 1대1을 하거든.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 지그마 엄청 잘 싸우는데 이때 인간들이 장비가 너무 열악했어요. 이때 아직도 청동검을 쓰고 있었습니다. 비파형, 새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청동검을 쓰고 있어. 근데 이게 이 뭐랄까 시대에서 좀 뒤떨어진 거죠.
드워프들은 지금 이미 뭐 철기를 쓰고 뭐 기계를 만들고 있고 하고 있는데 청동을 쓰고 있었어. 그래서 아주 조잡한 퀄리티여가지고 드워프는 인간을 되게 하등 생물로 봤습니다. 움기라고 불러요. 움기. 움기라는 말이 카잘리드어로 어설픈 물건을 만드는 자. 메이드 인 휴먼. 뭐 이런 느낌입니다. 우리나라도 약간 퀄리티 떨어지는 물건 보면은 메이드 인 차이나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중국인을 부를 때도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하는 거지. 아 근데 이거 말이 되죠. 근데 중국인은 중국에서 만들잖아. 그래서 움기라고 불렀나봐, 휴먼을. 아무튼 그렇다 상태야 보니까 지그마가 아무리 세게 쳐도 오크 갑옷을 딱 맞고 검이 그냥 휘어집니다. 반면에 블랙오크는 원래 카오스 드워프 동네 출신이에요. 그래서 짱짱한 갑옷을 가지고 있고 드워프도 약탈하고 하다 보니까 장비가 좋고 일단 피지컬도 인간보다 좋잖아. 그러니까 엘들링 DLC 같은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구르기 겁나 하고 막 그런 상황에서 이거를 하이킹이 지켜봅니다. 제가 좀 잘 구르는데 구르기 잘하네. 지금 자기 캐리어에 무기가 있었어. 사실 이 캐리어에 들어있는데 캐리어에 자물쇠가 있어가지고 오크들이 이걸 못 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내가 꺼내가지고 지금 같이 참여해갖고 2대1로 한번 다구리 칠까 생각하는데 지금 드워프가 하이킹의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습니다. 한 일주일을 잡혀있어서 너무 안 좋아요. 그 맥주를 한 잔 하면 딱 좋을 것 같은데 맥주를 안 마신 지 일주일이 지났다 보니까 지금 금단 증사 때문에 막 손이 떨려. 그래서 해머로 어떻게 싸울 수가 없어.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 무기를 내가 쓰는 게 아니고 저 인간한테 그냥 빌려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하는데 이것도 쉬운 결정은 아니에요. 이게 왕의 무기잖아. 근데 알지도 못하고 언어도 다르고 움기한테 이 내 무기를 내어주는 게 과연 옳은 일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고민을 하다가 망치를 그냥 던져줘요. 왜냐, 저 오크에 대한 원한이 훨씬 컸어. 인간을 돕는 게 아니고 오크를 죽이기 위해서. 그래서 이걸 딱 던져주니까 지그마가 기다렸던 듯이 거의 무슨 캡틴 아메리카처럼 딱 망치 받아들고 한 방에 블랙오크 뚝배기를 깨버려요. 진짜 엄청 개 멋있게 이겨버립니다. 그래서 전투가 순식간에 종료가 되죠. 망치 전설템을 딱 받아가지고 그 이후에 이제 무기 다 썼으니까 지그마 무기를 돌려주는데 여기서 이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이킹이 자기 무기를 그냥 선물해줘요. 이게 되게 약간 센세이셔널한 일이었어. 이게 왜 대단하냐, 드워프들은 원래 자기가 자기 무기를 직접 만들었습니다. 다 집에서 가내 수공업으로 무기를 만들어 온 거예요. 게임 속에 있는 그 드워프 전사 자기가 무기 만든 거야. 우리 집집마다 김치 냉장고가 있잖아요. 드워프들도 집에 용광로가 하나씩 있어요. 되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이 야 너네 맨날 김치 먹는다면서 이러면 별로 타격이 없잖아요. 똑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드워프한테 야 너네 집 문고기도 네가 만들겠다 이러면은 맞아 이럽니다. 얘네들은 다 자기가 만들어. 자기 작품에 대한 애착도 되게 커요. 근데 드워프 최고 권력 하이킹이 자기 무기를 인간한테 내줬다. 이거는 진짜 대사건이에요. 우리 집에서 만드는 김치 들어있는 장독대 이런 거막 종갓집 씨간장 같은 거 그런 걸 갖다 준 거야.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그러니까 대사건이지. 어떻게 보면은 지그마 그리고 그 부족이랑 동맹을 맺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근데 하이킹은 이때 당시에 잘 몰랐죠. 지그마가 좀 잘 싸우는 애긴 했는데 얘가 나라를 만들고 제국을 만들고 그 후로 뭐 일마 있으면은 인간들이 와갖고 우리가 남이가 이러면서 이걸 2000년 동안 써먹어갖고 전쟁공은 좀 계속 요청하지. 어떻게 알았겠어. 아무튼 이때는 뭔가 마음이 좀 동했나봐. 이때 전달해준 드워프 왕의 무기가 바로 워해머 가을 마라즈입니다. 가을 마라즈. 이 워해머 판타지 할 때 그 워해머고 그걸 이제 받아든 지그마 같은 경우에는 되게 큰일을 한 거죠. 근데 이때 나이가 언제냐, 중고등학생이요. 뭐 16, 17 이런 나이에 단신으로 블랙오크 잡고 드워프 하이킹이랑 이게 관계를 만든 겁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싶어요. 이게 약간 오버한 것 같기도 해. 단신으로 어떻게 블랙홀을 잡지? 근데 생각해보면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우리 인간들 중에서도 탈 인간급인 사람들이 있어요. 이분들 갈마즈 아니고 장도리만 줘도 그레드 사우리안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아마 지그마도 이 정도였을 것 같습니다. 딱 위압감이 느껴지는 중고등학생. 이 정도면 됐을 거예요. 네, 아무튼 그래가지고 피지컬로 해갖고 그린스킨 때려잡고 그다음에 동맹도 맺고 사방에 이제 돌아다니는 비스트맨 이런 거 잡고 그다음에 노스카의 뿌이라고 볼 수 있는 노루시 부족이라는 게 있었는데 노루시 부족도 이제 싸워서 이기고. 근데 이 전투 한 번 한 번이 다 영웅적인 승리입니다.
하나도 쉬운 전투가 없어요. 근데 그거를 전부 다 이기고 부족이 점점 커져가요. 멍성을 쌓다가 지그마가 어느 날 죽을 위기를 겪게 됩니다. 전장에서 싸우다가 죽는다 뭐 이런 게 아니고 여자랑 데이트를 하다가 죽을 뻔해. 무슨 얘기냐, 원래 지그마는 평생을 함께 하겠다고 다짐한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어요. 라벤나라는 여잔데 이 둘의 사이가 좀 복잡해요. 라벤나네가 3남매인데 라벤나는 그 중에 둘째예요. 그리고 위에 맏형 맏아들 있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막둥이 남동생 있고 이렇게 3남매예요. 근데 맏형이 지그마 곁에서 싸우다가 아까 그 영웅적인 전투 하다가 전투에서 이기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죽었거든. 희생했어야만 했어. 근데 그거를 모르고 있던 그 막내 동생 같은 경우에 철이 없기 때문에 점점 나이가 들면서 지그마를 엄청 원망하고 시기합니다. 누나도 마음에 들지 않아요. 아니 어떻게 그놈이랑 같이 붙어 다닐 수가 있어? 누나는 형 지금 기억도 안 나지? 이러면서 맨날 이렇게 불만을 가지고 있었어. 그러던 어느 날 라벤나랑 지그마가 같이 알트도르프 앞에 라이스 강이죠. 라이스 강에서 만나가지고 데이트하면서 라이스 강 라면 그런 것도 먹고 같이 놀고 있었는데 갑자기 막내 동상이 와갖고 칼부림을 합니다. 칼을 들고 나타나서 지그마를 찔러요, 뒤에서. 근데 이 칼이 그냥 칼이 아니야. 똥 묻은 칼이에요. 똥 묻은 칼로 지그마 찍어버리고, 그 다음에 누나가 뭐하는 짓이냐고 막 말리니까 누나도 찔러 죽여버려. 그러니까 지그마가 그거 보고 눈이 뒤집혀갖고 막내 막 때려 눕히고 목을 조르고 하는데 독이 퍼지기 시작해. 그 독이 엄청 세갖고 지그마가 진짜 탈 인간급인데도 불구하고 힘이 점점 빠집니다. 그러니까 동생이 마비가 되고 있는 지그마를 강에다가 발로 차서 빠뜨려버려요. 그러니까 풍덩하고 지그마가 이제 깊게 가라앉으면서 이제 정신을 잃고 익사하기 직전까지 갑니다. 점점 의식이 희미해지는데 그러다가 정신을 딱 차려보니까 전혀 생뚱맞은 곳에 와 있는 거야. 무슨 잿빛의 어떤 황무지 같은 이상한 동네에 와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시커먼 그림자 괴물 같은 게 나타나더니 지그마를 공격하고, 그러니까 지그마 같은 경우에는 또 어디선가 나타나는 황금 검으로 괴물들을 도륙내는데 괴물의 숫자가 엄청 많아가지고 점점 밀리다가 이제 지그마가 힘에 붙이기 시작해. 그러다가 치명적인 공격이 딱 들어오려고 하는 순간 갑자기 옆에서 큰 양날 도끼가 나타나갖고 딱 공격을 막아버린 다음에 적을 한 방에 갈라버립니다. 도와준 사람이 누구냐? 아버지였어요. 이 상황까지 오니까 지그마가 딱 느낍니다. 아, 여기는 지금 꿈이 아니고 이거 진짜 죽음의 신 모르의 영역이다. 죽음의 영역에 내가 온 거구나. 그리고 아버지가 나를 도우러 오셨다. 근데 어떻게 여기 알고 오셨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아버지가 얘기해줍니다. 지그마, 저기 커다란 검은 문이 보이느냐? 무슨 일이 있어도 저기로 가야 된다. 딱 보니까 커다란 문이 있고 거기에 자기가 예전에 죽였던 노루시 부족의 왕이 수많은 그림자 괴물들이랑 같이 그 문을 지키고 있어요. 지그마 못 넘어가게. 하우스의 신이 지그마를 죽이려고 시킨 거야. 그리고 아까 지그마를 죽이려고 했던 막내 동생도 사실 하우스의 악마가 동생이 가지고 있던 어떤 시기심을 이용해갖고 조종한 거였어. 독칼 이런 것도 주고. 이런 상황에서 지그마가 이제 아버지랑 같이 싸우면서 검문으로 막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어느새 죽었던 운베르겐의 어떤 전사들이 곁에 나타나서 같이 싸우고 있어요. 그리고 지그마가 가지고 있던 황금 검이 황금 망치로 변해 있습니다. 그리고 전투가 끝나고 검은 문 앞에 도착하니까 같이 싸운 전사들의 영혼이 하나둘 저승으로 흩어져요. 지그마를 도와주기 위해서 왔던 거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버지도 지금 좀 이상해.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기가 하고 있던 목걸이를 지그마한테 전해주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지그마, 네가 태어났을 때 신비한 마녀가 나타나서 인류의 운명이 너에게 달려있다고 했단다. 네가 살아남는다면 인류는 땅과 바다, 하늘을 지배할 것이고 네가 죽는다면 세상은 피와 불로 멸망할 거라고 했지. 꼭 살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니 아버지도 다른 전사의 영혼처럼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지그마가 심호흡을 하고 눈을 딱 감으니까 엄청난 통증이랑 같이 현실로 딱 돌아오는데 지그마가 사경을 헤맨 사이에 지그마 아버지가 갑자기 지병이 악화돼서 돌아가셨대. 정황상 이 아들을 지키려고 죽은 거죠. 혹은 죽을 때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 죽음의 영역에서 같이 싸운 거야. 그래서 이후에 이 부족장 다이를 지그마가 물려받게 되는데 이제부터 자기 목표가 생깁니다. 뭐냐? 지금 이 일의 원흉 노루시족, 그리고 이걸 사주한 부정한 신들, 그들이 다시는 인간들을 넘보지 못할 만큼 강한 인간들의 어떤 제국, 나라를 만들어야겠다. 이런 목표를 세우고 그 동맹들을 하나둘 이렇게 모으기 시작하는데 어떤 부족은 원래 운베르겐 부족이랑 동맹이었어요. 바로 승낙을 하고 지그마의 대의에 합류합니다. 아버지랑 뭐 친했던 그런 부족이에요. 동맹으로서 공동의 적에 맞서 싸우는데 동의를 해. 또 어떤 부족 같은 경우에는 말이 안 통해. 도저히 말이 안 통해서 동맹을 계속 거부하더니 급기야
지그마한테 1대1 생사결을 신청합니다. 죽을 때까지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지그마가 그 부족장을 꺾으면서 그 부족이 동맹에 합류하게 됩니다. 또 어떤 부족은 이제 여족장이 있었는데 이 여족장이 완전 알파 우먼이에요. 상여자 테토녀. 그래서 주변 남자들이 다 마음에 안 들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지그마랑 동침하는 조건으로 동맹을 맺습니다. 지그마의 아이를 원했던 거야, 이 사람은. 또 어떤 부족은 야 한번 누가 센지 붙어보자 해갖고 서로 전쟁으로 힘싸움 하다가 싸우다가 정들었는지 동맹에 돌아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인생은 지그마죠. 그리고 한 부족은 동맹을 하고 싶은데 근처에 드래곤 오거가 있대요. 그 드래곤 오거가 부족을 못살게 굴어가지고 거의 망할 위기야. 그러니까 지그마한테 부탁을 했더니 지그마가 혼자 나서가지고 드래곤 오거랑 1대1을 해갖고 처치를 하고 드래곤 오거의 가죽으로 망토를 만들어 입습니다. 지그마 동산 같은 거를 이제 보면은 망토를 입은 게 있고 안 입은 게 있거든요. 이 망토가 드래곤 오거의 가죽으로 만든 그런 망토예요. 그래서 입은 모습은 대충 20대 중반 정도 그 이후라 보시면 됩니다. 한국으로 치면은 군대 갔다 온 지그마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무튼 지금 다양한 부족들을 통합하는 얘기 드렸는데 얘네들이 선제국의 뿌리예요. 세월이 지나면서 뭐 멸망하고 합쳐지고 독립하고 하면서 많이 바뀌거든. 근데 이때 이 제국의 큰 틀이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이렇게 동맹이 구성이 됐을 때쯤에 지그마한테 드워프 사절단이 옵니다. 그리고 하이킹의 전원을 전달해 주는데 지금 여태까지 싸웠던 오크들을 다 합친 것보다도 더 많은 오크들이 쳐들어오고 있다. 지금 인간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우리 같이 싸워야 한다. 이런 내용의 전쟁 공조 요청이 들어와요. 그 얘기 듣고 지그마가 노스카도 노스카인데 지금 이것부터 처리해야겠다 하고 그 모든 동맹 부족의 부족장들 총 11명의 부족장이 모여서 11인 회의를 합니다. 11인 의회 뭐 이런 건데 회의 방법이 간단해요. 원탁에 서서 싸우지 않겠다는 의미로 자기 무기를 앞에다 내려놓고 무기 대신에 말로 이제 싸움을 하는 거야. 말로 논쟁을 하는 거야. 근데 지금 상황에서 사실 논쟁할 것도 없어요. 영토 이런 거 논쟁할 수가 있지. 근데 지금은 아니야. 원래 드워프 애들이 이런 얘기 잘 안 하잖아요. 쉽지 않다고 얘네들. 근데 이 정도로 요청이 왔으면은 이거 안 싸우면은 진짜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그마가 뭐 지금 가장 강력한 전사잖아요. 그 지그마가 연합군을 이끌고 드워프랑 같이 싸워야 한다. 이거는 거의 정해진 사실이라 볼 수가 있어. 근데 이 얘기를 아무도 꺼내지 못해요. 다들 자기 동네에서 한가닥 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이 군사 지휘권을 누군가에게 넘기겠다 이런 얘기를 못해요. 그러니까 얘기가 계속 겉돌더니 서로 상대방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네가 뭐 어쩌고 내가 어쩌고 너는 뭐 전투력 약하니 뭐 이런 얘기. 그러니까 지그마가 조용히 있다가 단호하게 이제 말을 꺼내요. 여러분 우리가 무시하는 오크 고블린도 저렇게 단결하니까 드워프들이 힘을 보태달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놈들이 하나가 돼서 우리 인류를 파괴하러 오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서로 싸우는 것은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단결해야 합니다. 이 칼프란츠 대사 알죠? We must unite. 이게 여기가 먼저예요. 네, 지그마가 이 동맹을 모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지그마 아버지의 친구 아까 얘기했던 그 오랜 동맹 그 부족장이 칼을 들어가지고 갈마즈 옆에다가 딱 조용히 옮겨뒀습니다. 그리고 다른 왕들도 차례대로 무기를 갈마즈 쪽으로 옮겨요. 이렇게 모든 무기가 갈마즈 앞에 놓여지면서 부족들이 완전히 연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성한 인간 연합이랑 드워프 군대가 블랙파이어 패스에서 만납니다. 여기서 연합군들이 모여서 총력 방어전을 하는 거야. 여기가 뚫리면은 이제 걷잡을 수가 없어요. 올드월드로 넘어오는 거야. 계곡에다가 딱 방벽 치고 정면으로 막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가 사실 아시잖아요?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박격포라던가 뭐 헬스톰 같은 게 있으면은 막기가 굉장히 수월해. 근데 지금 2500년 전이잖아. 햄타러 시점부터 2500년 전이에요. 그래서 그런 게 없어요. 제국에 어떻게 막았을까? 지그마가 하드캐리를 해. 단독으로 수백 명의 오크들을 번개로 구워버리고 어떻게 번개를 쏴는지 모르겠습니다. 약간 람세스 2세 같은 그런 전설인데 그런 활약을 보고 와이번을 타고 있는 오크 오버스가 좀 강한 놈이 나타났다 하고 요격을 하려 강화를 하는데 지그마가 절벽에서 방치를 번쩍 든 다음에 점프를 해갖고 와이번 위에 타고 있는 적의 뚝배기를 깨버리는 진짜 약간 미친 원맨쇼를 보여주면서 그리스킨 부대가 빤스런을 쳐버립니다. 정말 신적인 활약을 보여줘요. 뛰어내려가지고 그 와이번 타고 있는 고쿠 오버스를 죽여. 그러니까 지그마 운베로겐이 지그마 헤든 해머가 돼갖고 다른 부족장보다 위에 있는 약간 대부족장 이런 게 되는 거지. 그리고 그 나아가서 이 당시 주류 신앙 당시에는 지그마 교가 없었어요. 당연히 지그마 생전이니까. 그래서 울릭교를 많이 믿었는데 울릭교의 교황인
아르울릭이라는 게 있어요. 대개보학자처럼 아르울릭이라는 게 있는데, 이때 아르울릭이 황제 자리를 인정해주고 제국이 선포가 됩니다. 제국 연 1년이 돼. 그리고 쌍꼬리 해성이 한 번 더 지나가요. 그래서 제국에서는 쌍꼬리 해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런 심볼 같은 것도 쓰고, 지그마가 태어날 때 한 번, 그리고 30년 뒤에 제국이 태어날 때 또 한 번, 이렇게 지나가니까 어떤 지그마의 상징이 됩니다. 제국의 상징. 아무튼 이렇게 이제 황제가 되고 나서 제일 먼저 만든 거는 통치체제예요. 각 부족장들을 이제 왕이 아니고 백작이다. 단 기존의 권위는 모두 인정하겠다. 너네 땅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해. 그리고 백작들은 언제든지 투표를 할 수가 있다. 다른 백작들한테 투표를 해서 황제를 뽑는 거죠. 황제가 죽거나 공석이 되거나 심지어는 황제가 있는 상황에서도 백작들한테서 과반수의 어떤 표를 받으면은 새 황제가 선출된다. 그리고 그 황제는 모든 선제국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제국의 군대를 움직이거나 제국 전체에 적용되는 법을 만들 수도 있고, 창문세 이런 걸 만들 수도 있고, 그다음에 백작들은 거기에 따라야만 해요. 반기를 하면 안 돼. 선출된 권력인 거야, 황제는. 이런 체계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 황제의 권력이 선제우들보다 위에 있습니다. 근데 잘못해서 찬성보다 반대파가 많아지잖아요. 그리고 실시간으로 탄핵이 가능해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 이게 견제가 돼요. 최고 권력인 황제라고 해도 백작들의 눈치를 봐야 되고, 백작들도 자기가 황제가 되려면은 개판을 칠 수가 없습니다. 다 이렇게 좋게 넘어가야지 개판을 쳐갖고 강성하게 나간다 해서 다음 투표에서 내가 황제가 된다는 보장이 없어. 그렇다 보니까 이 체제가 2000여 년이 넘게 굴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건국을 한 이후에도 지그마가 정말 많은 전쟁을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지금 건국한 이 시기 통치체제를 만들고 막 오크 블랙파이어 패스 다 구워버리고, 이게 나이가 30살밖에 안 됐어. 신체적으로 최전성기. 그리고 아직 올드월드가 정립이 안 돼가지고 일이 엄청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은 황동요새에 웬 네크로맨스가 나타나서 주변에 좀비 해골들이 마구 생겨나니까 지그마가 전쟁을 해요. 그래서 이 네크로맨스를 이기는데, 여기서 아주 강력한 마법의 왕관은 없습니다. 이 왕관은 착용만 해도 힘이 막 흘러 들어와요. 이걸 지그마가 자기 왕관으로 씁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나가시의 왕관이었고, 때마침 힘을 회복했던 나가시가 내 왕관을 웬 뭐야 이거 하면서 그 왕관 찾으러 제국으로 쳐들어오는데, 지그마가 나가시랑 1대1을 해서 이겨버립니다. 그리고 이 왕관은 너무 위험하다 해갖고 아이트드로프 금고에다 봉인을 시켜요. 그 다음에 노스카들도 계속 쳐들어옵니다. 아까 얘기했던 노르시 부족이 노스카가 돼서 제국을 계속 밥 먹듯이 약탈을 해갖고 노스카 디펜스 계속 다니고, 심지어는 이때 엔드타임처럼 에버초준이 나타납니다. 최초의 에버초준 모르카르라는 카오스 워리어 장군이 있어요. 모르카르. 이 친구가 노스카랑 카오스 악마들을 다 끌고 대국에 쳐들어옵니다. 이때 같이 들어온 게 스컬테이커 우줄. 스컬테이커 썰 할 때 얘기 드렸죠. 이때 우줄이 지그마한테 이제 옆구리 망치로 얻어맞고 사출 딱 돼갖고 아직도 제국의 원한을 품고 있다, 뭐 이런 얘기 한번 드렸었는데, 이때가 그때예요. 지그마 생전의 얘기입니다. 지금 다. 그리고 그 대장인 에버초즌 모르카르도 최종전에서 발마라즈에다가 이제 맞아가지고 흑배가 깨져요. 모르카르도 말도 안 되죠. 지금 얘기하는 거, 그 와 같은 거 1인 그 원맨쇼로다가 작살내버리고, 그 다음 네크로맨스 잡고, 나가시 잡고, 그 다음에 악마 스컬테이커 잡고, 에버초준 모르카르 잡고, 막 이런 일들을 하는데, 이 지그마도 피하지 못한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세월이야. 지그마도 나이가 들어요. 대국력 50년. 지그마의 나이가 80살일 때 불현듯 지그마가 자기 왕자에서 일어나서 왕관을 내려놓고 왕궁을 나와서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걸으면서 자기가 이뤄낸 것들을 막 둘러봐요. 알트도르프 시내를 보면서 막 사람들이 평화롭게 웃고 떠들고, 집마다 아이들이 막 뛰어놀고, 음식을 준비하는 어떤 연기가 피어오르고, 이런 풍경들을 보면서 아이들은 지그마 걸어가는데, 왕관을 안 쓰고 있다 보니까 동네 할아버지인가 하고 아무도 황제를 눈치채지 못합니다. 그냥 평화로운 세계를 그냥 걸어가요. 아무 일도 없이. 그러다가 알트도르프 성물 지나가지고 근처 숲에 들어갔다가 나오는데, 왼쪽에는 회색 늑대, 오른쪽에는 거대한 멧돼지가 같이 이제 걸어 나옵니다. 어떤 신적인 존재, 신수들이랑
나란히 걸어가지고 동쪽에 있는 탈라백랜드를 지나간 다음에 다시 블랙파이어 패스로 가요. 왜 갔냐면은 여기에 대항마가 남아있었어요. 그래서 그 대항마랑 지그마가 또 1대1 결투를 해서 80 먹은 지그마가 1대1 결투를 해갖고 지그마가 이기고 갈마즈랑 같이 사라졌대요. 여기까지가 이제 지그마의 어떤 일대기예요. 진짜 무슨 전설처럼 사라져 버렸어. 갈마즈랑 같이. 그래서 아무리 찾아도 지그마를 찾을 수가 없으니까 새로운 황제가 선출이 되고 그 후로 20년이 지난 후에 요한 헬스트루이라는 사람이 정말 아무 그런 계기도 없이 환상을 보는데 어떤 환상을 보냐면은 지그마가 무릎을 꿇고 울리기 신의 왕관을 지그마한테 씌워줬다. 이런 환상을 봤대요. 요한 헬스트룸이라는 사람이 이런 환상을 보고 지그마가 신이 됐다고 해석을 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막 얘기하고 다니면서 지그마가 신이 됐다. 야 지그마가 신이 됐어. 소문이 퍼집니다. 근데 사실은 솔직히 생각해보면 개꿈이잖아. 지그마 신이 되긴 뭘 신이 돼. 지금 할아버지가 갑자기 꿈꾼 거 가지고 얘기하는 거잖아. 이게 진짜인지 거짓인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이때 당시 뭐 지그마가 진짜 신이야? 몰라. 알 수가 없는데 선제우들이 이 이야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생각해봐. 자기 어머니 또는 아버지가 지그마랑 같이 싸웠어요. 지그마랑 동시대 사람이야. 그리고 내가 백작의 자손 중에 하나야. 근데 지그마가 신이 됐다고 하면은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이게. 그리고 또 이런 얘기가 있으면은 자기 통치 정당성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단순히 백작 아들이라서 통치를 한다 이게 아니고 신이 된 인간이랑 같이 싸운 그 신이 된 인간이 인정해준 그 영웅의 후손이 당연히 권리를 물려받아야 되지 않겠어? 지그마가 인정해줬는데?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게 종교가 상위 계층부터 대중까지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종교가 되고 대국의 국교가 됩니다. 그게 바로 지그마교예요. 근데 지금 이 얘기를 제가 왜 했는지 돌이켜볼까요? 이 얘기했잖아요. 지그마가 누구고 대계보학자가 누구고 채토의 대계보학자는 왜 드워프들한테 고집쟁이다 이런 소리 들었는가 그 얘기를 이제 하려고 그런 건데 이제 어느 정도 느낌이 오시죠. 일단 한 개씩 얘기하자면은 지그마가 누구냐. 지그마가 이 땅에 살았던 인간인데 정말 너무 많은 어떤 불가능한 일들을 한 사람이고 또 말년에 신비하게 사라졌기 때문에 정말 신 같은 사람이고 전설적인 존재다. 그리고 이걸로 이제 종교가 만들어졌고 그 종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콘텐츠 종교 콘텐츠. 지그마가 정말 신이라서 막 글을 남기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왕이었잖아 그냥. 그러니까 지그마가 남긴 말, 지그마가 뭐 쓴 조그만 어떤 낙서 같은 글, 지그마가 쓴 어떤 통치체제, 행적 이런 기록들이 지그마 교의 전부인 거예요. 그래서 그 지그마의 행적들을 공부를 하고 기록을 해석을 하고 전파하고 공부하고 그런 게 지그마교가 하는 일이고 대계보학자는 그 기록의 최고 권위자인 겁니다. 그래서 학자예요. 지그마가 그 해온 일들을 전부 다 기록하고 공부하는 게 일이기 때문에 대계보학자라는 말이 된 거야. 어떻게 보면 나무위키 운영진이라 볼 수가 있어. 그래서 초대 대계보학자 같은 경우에 아까 얘기했던 할아버지인데 자기가 막 환상 본 걸로 신생 종교가 만들어지고 막 최고 권위자가 돼갖고 지그마 위키를 만들게 된 거야. 자기가 지그마 위키 편집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막 정보를 끌어모아야 되잖아. 그래서 드워프한테 가서 인터뷰를 했을 거예요. 드워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겠어? 드워프는 보통 400년을 살고 오래 살면은 1000년도 사는데 드워프 수명이 굉장히 길단 말이지. 그리고 우리 하이킹은 지그마가 진짜 악갱이 때 봤었거든. 중고등학생 때 그 지그마를 봤던 하이킹이 지금도 하이킹이야 그분이. 근데 무슨 지그마 오타쿠가 오더니 지그마님이 생전에 어땠느냐, 지그마님이 뭐라 그랬냐 막 집요하게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맥주 딱 얻어먹으면서 막 웃긴 썰을 막 풀어주는데 지그마가 막 입에 밥풀 묻히고 다녔다, 지그마 방구가 엄청 지독하더라, 막 이런 얘기를 해주면은 표정이 싹 바뀌는 거야. 칙쇼 당장 그 바람 취소해. 우리 지그마는 똥도 안 싸. 근데 어떻게 방귀를 낍니까? 막 난리 치면은 드워프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 이거 완전 마트에 가는데? 아, 이렇게 고집세고 음침한 인간은 처음이다. 얘는 완전 그림이야. 아, 완전 그림이네 너. 그러니까 제가 그림이야? 이러다가 그림이라는 별명이 생기고 대계보학자들이 다 거기서 거기니까 그림 1, 그림 2 이러다가 그림이라는 별명 얻고 그게 볼크마까지 이었다. 절대 음침하다 그런 게 아닙니다. 데모에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볼크마가 이제 그림이 된 대계보학자가 된 건 언제인가? 이 얘기를 이제 또 해드려야 되는데 이게 좀 충돌이 있어요. 설정 충돌. 뭐 엄청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칼프한츠가 선출되는 이야기를 담은 알트도르프의 대공 뭐 이런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프린스 오브 알트도르프. 이 소설에서는 볼크마가
칼프란츠 선출 이전에 이미 대교포학자인 걸로 나와요. 그리고 프란츠가 선출되는데 영향을 끼칩니다. 그런데 워해머 판타지 롤플레이라는 TRPG 룰북에 있어요. 이 룰북에서는 볼크마가 칼프란츠 황제 즉위 후에 대교포학자가 된 걸로 나와요. 이게 좀 충돌이 있어. 그래서 저도 약간 찾아보면서 이게 말이 서로 달라가지고 조금 오래 걸린 게 있어요. 그래서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워해머 스토리 자체가 뭐 역사가 아니고 미국 코믹스랑 좀 비슷합니다. 사실 막 소사이드 스쿼드, 뭐 판타스틱 4 이런 거 생각해보세요. 똑같은 얘기인데 조금씩 설정 바꾸면서 계속 다르게 나왔잖아. 뭐가 맞다고 싸우지 않잖아. 네. 그냥 없던 일로 하면 되지. 이건 없던 일이 됐죠. 지금 나온 소사이드 스쿼드 진짜 마음에 들지. 아무튼 이런 식으로 왔다가 이제 바뀌는 게 양키 센스거든. 헬마 아빠 햄타우스도 좀 비슷합니다. 애초에 그 워해머 스토리도 오락가락 하는데 제가 여기저기서 이야기를 가져오고 심지어 제가 이야기 만들어 넣기도 하니까 조금씩 달라져요. 당연히 충돌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그냥 해무아빠 유니버스다. 그런 거구나. 그런 거였나.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뼈대는 있어요. 제 얘기가 완전 이제 챗GPT는 아니고 오늘 이용할 뼈대는 알트돌프의 대공이 아니고 워해머 판타지 RPG 나오는 롤플레이 요 버전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TRPG다 보니까 설정이 되게 세밀하고 재밌어요. 그리고 이게 저는 약간 좀 더 약간 정서에 좀 가깝다고 봐. 초점이 물론 볼크마에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국의 어떤 상황이라든가 이런 걸 이해하는 데는 조금 더 흥미롭고 재밌을 수 있어요. 그리고 약간 햄타로의 시기랑 좀 겹치니까. 이 배경이 언제냐면은 2512년 엔드타임이 오기 7년 전입니다. 약간 햄타로 시기랑 비슷해요. 카오스의 힘이 점점 커지고 있고 칼프란츠는 10년 전에 황제가 됐어요. 지금은 한 40대 초반이에요. 근데 당시 제국이 거의 혼돈의 카오스고 막 비맨이며 스케이븐이며 개인세이가 계속 들어오고 제국 내부에서도 문제가 엄청 많아요. 예를 들면 회색산맥에서 전쟁이 있었는데 그 회색산맥에서 생긴 전쟁에서 오스틀란트, 탈라백랜드 이런 제국군들이 연합을 해서 참전을 합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오스틀란트 선제와 아들이 실종이 돼요. 근데 그 당시에 오스틀란트랑 사이가 안 좋은 탈라백랜드의 선제후가 지휘관이었어. 그러니까 어떤 소문이 도냐면은 오스틀란트 후계자를 공석으로 만들려고 탈라백랜드 백작이 일부러 죽였다. 막 이런 뉴스가 퍼져가지고 나중에는 둘 사이에 국경 분쟁으로 번집니다. 또 호울란트, 노르들란트, 그 다음 오스터마르크 얘네는 좀 붙어있잖아요. 산 하나를 이렇게 사이에 두고 붙어있다 보니까 여기는 족보가 엄청 꼬였어요. 이 세 개국이 뭐 하나였다가 독립하기도 하고 서로 합쳐지기도 하고 근데 재밌는 거는 이 선제후국 부족의 뿌리가 달라요. 2000년이 지났지만 뿌리가 다르다 보니까 서로 문화가 달라. 갈등이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금방이라도 막 전쟁이 일어날 것처럼 서로 사이가 너무 안 좋아. 그런 상황이고 심지어 아베란트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던 선제후 가문의 지위 인정하지 못한다. 지금랑 싸웠다고 뭐 그게 대단해? 그 옛날 일이지 사실. 족보 지금 꼬여가지고 뭐가 뭐 중요해. 그러면서 반란이 일어나요. 백작들이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그래서 무정부 상태가 돼갖고 여기는 진짜 내정이 벌어져요. 개판이나. 근데 이거를 중재해야 되는 황제 칼프란츠가 이때 또 병에 걸려. 이상한 병에 걸려가지고 잠도 못 자고 막 해롱해롱 걸리고 정신이 막 오락가락합니다. 그래서 막 제대로 된 판단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은 칼프란츠한테 치유의 여신 샬리아 교인들이 와갖고 황제한테 국민청원 같은 거 해요. 근데 내용이 좀 이상합니다. 무슨 내용이냐면은 자기들이 돌보는 황자 중에 카오스 오염에 노출돼갖고 몸이 변한 사람도 있대요. 근데 주변에서 너무 핍박한다. 카오스 오염됐다고. 심지어 위치 헌터들은 카오스가 묻었다고 죽이려고 한다. 카오스 돌연변이도 사람이다. 이게 부정한 게 아니고 불편한 거다. 이거 정치적인 올바름이 인정해줘야 돼. 얘는 틀린 게 아니고 다른 거야. 암도 생명이잖아요. 혼돈선 같은 얘기를 합니다. 혼돈선. 물론 할 수 있는 얘기긴 해요. 할 수 있는 얘기긴 한데 나라에서 이런 거를 이제 혼돈스러운 거를 정립을 하면 안 되잖아. 칼프란츠가 만약에 이때 제정신이었으면은 이거 너무 급진적인 얘기니까 다음에 토론회 열던가 하자 해서 돌려보냈겠지. 근데 지금 칼프란츠가 좀 해롱해롱해요. 정신이 굉장히 멀쩡할 때 모습인데 지금 모습이래. 이 정도 상태가 안 좋다 보니까 앞에서 막 얘기하니까 알겠어요 가봐 이 정도 얘기했는데 이게 갑자기 일사천리로 진행이 돼갖고 입법 예고까지 딱 가는 겁니다. 입법 예고. 그러니까 갑자기 네이버 메인에 속보가 떠. 칼프란츠 황제 카오스 스폰 시민으로 인정하다 하면서 막 이게 맞냐 틀리냐 막 선제들끼리 싸우고 지그마교에서 추천한 황제가 이게 할 말이냐 지그마는 카오스 극혐인데 그러면 되냐 위치헌터들 뭐가 되냐 막 이런 여론 생기더니 나중에 울리교에서 우리 칼프란츠 황제 인정 못한다
지그마교가 웬 말이냐, 원래 근본은 울리교다, 개판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상황이 너무 악화되니까 지그마교에서 화해의 자리를 만든다고, 당시에 그 라이클란트의 후계자인 칼프한츠 조카, 칼프한츠 이때 당시 아들이 있었지만 정식 후계가 아니었어요. 칼프한츠 조카가 정식 후계였어. 이 사람이랑 그다음 울리기에서 밀어주는 보리스 토드브링거의 딸내미를 중매를 해줍니다. 둘이 결혼을 해갖고 울리교, 지그마교, 그 다음에 미델란트와 알트도르프, 이런 양대 기둥을 묶어버린 어떤 시도를 하는 거죠. 서로 사돈관계를 맺어가지고 친해지기 바래, 이거 하는 건데,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 노르들란트에서 암살자를 보냅니다. 암살자를 보내가지고 결혼식장에서 깽판을 쳐요. 미들란트 애들 죽이겠다고. 피해 결혼식이 갑자기 나와. 물론 중요 인물들은 안 다칩니다. 중요 인물은 안 다치고 제압이 되는데, 제국이 이 정도로 개판이에요. 우리 칼프한츠 할 때 제국 애들이 막 단합이 안 되고 황제 개무시하고 정신 나갈 것 같잖아요. 이게 다 고증인 거예요. 결혼식장에서 노르들란트 애들이 깽판을 친다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지. 근데 생각해보면은 너무 말이 안 되는 것 같긴 합니다. 노르들란트 애들이 미델란트랑 국경을 맞이하고 있어가지고 사이가 안 좋긴 한데, 아무리 사이가 안 좋아도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 싶어요. 그치? 이거 뭔가 이상한데? 느낌이 오지 않아요? 이거 뭔가 어디선가에 개입이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사실 이렇게 된 게 벤치 때문이었어요. 괜히 체인질링이 제국 한복판에서 시작한 게 아니에요. 제국에서 막 카오스 오염도 뿌리고 이간질하고 이러던데, 이게 괜히 이런 게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야기의 대부분은 거의 다 이제 젠취 애들이 수작을 건 거예요. 막 가짜뉴스 뿌리고, 가짜뉴스 막 찍어내. 인터넷에 유튜브로 이제 쇼츠 만들어요. 탈라백랜드 백작의 음모 이런 거 만들어갖고 후슝 빡슝 해갖고 이슈 확대 재생산 한 다음에 막 댓글 부대 무슨 스쿨 이런 거 만들어갖고 좋아요 누르기 시키고, 심지어 황제를 병에 걸리게 만든 것도 얘네들이었고, 그 병으로 칼프한츠를 죽이려고 했어요. 최종적인 목표는 뭐냐, 칼프한츠가 죽으면은 라이클란트의 선제어가 되는 칼프한츠의 후계자, 아까 나온 그 칼프한츠 조카를 제물로 써서 알트도르프에다가 변화의 군주 젠취의 대항마를 소환하려고 했습니다. 이게 성공하면은 제국은 황제도 공석, 라이클란트 선제우도 공석, 다른 선제어들 서로 싸우고 나라가 완전 쪼개지지. 말 그대로 그냥 쪼개지는 거죠. 그리고 그 작전을 짠 놈이 누구냐, 체인질링이 아니고 세라르게트루라는 로드 오브 체인지, 변화의 군주, 대항마예요. 이놈이 아까 얘기한 지그마의 이야기에 나왔습니다. 어디 나가냐면은 나이 80 먹은 지그마가 갈마라지로 뚝배를 깼던, 마지막에 정리했던 악마가 바로 이 악마였어요. 지그마가 사라졌을 때 갈마즈도 같이 사라졌던 이유가 이놈이 못 들어오게 봉인을 하기 위해서 그랬던 거였어, 지그마가. 근데 무려 2500년이 지난 시점에서 자기 하수인 뿌려가지고 사전 작업을 다 해놓고 진짜 갈마즈가 발견되게 만들어서 인간들이 이 봉인을 풀게 만든 다음에 아주 화려하게 나타나는 이 계획을 짠 거예요, 젠취답게. 근데 그 소환의식을 하는데 당시 대계보학자랑 대학자들, 얘네들이 죽은 힘을 다해가지고 지연시키고 모험가들한테 힘들게 전해받은 진짜 갈마즈, 이전 갈마즈는 가짜 갈마즈였어요. 사실 갈마즈가 없어져갖고 약간 황제의 상징으로 가짜 갈마즈를 만들었단 말이야. 근데 진짜 갈마즈를 받아가지고 칼프한츠가 이 의식을 끝내버립니다. 여기까지가 이 워해머 RPG 불길 속의 제국이라는 캠페인에 나온 얘기인데, 볼크마 얘기보다는 볼크마가 나오는 배경이에요. 사실 이 난리통에 대계보학자가 죽었잖아요. 의식을 막는 중에 대계보학자가 죽었단 말이지. 그 뒤를 이은 게 바로 볼크마예요. 뜬금없죠. 볼크마 같은 경우에는 사실 대계보학자 임명받기 전부터 어느 정도의 위세가 있었어요. 뭐 전투력도 좋고 명망도 높고, 무엇보다 지그마 핏줄이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지그마가 비록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해갖고 정식 후계를 만들고 그런 건 못했지만, 아까 군사동맹 거래창에 동침이 올라올 정도라니까. 우리 지그마 형이 이 정도야. 완전 알파남이야. 그래가지고 지그마의 핏줄이 어딘가에 있었어. 그리고 그 지그마의 핏줄이 이어져서 볼크마까지 온 겁니다. 물론 이때쯤 되면은 몇 대 손이야? 500년에 20대 손 잡으면은 100대 손은 되겠죠? 피가 섞여가지고 얼마나 연결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근데 대계보학자가 되는 거는 거의 예정된 수순이었어요. 근데 탈모가, 그러게요, 탈모는 중간에 유전자 섞이면서 생겼나 보네. 지그마 탈모가 아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 지그마 자손이라고? 이거 이상하죠. 근데 100대 손 정도 되니까 어쩔 수 없어요. 이때쯤 되면 다 섞였어. 아마 외국인 피 이런 것도 섞였을 거야. 아무튼 대계보학자가 되려는 거 예정된 수순이었는데 완전 개판이 되고 나서 이어받을 줄은 몰랐지. 이렇게 막 개판의 상황에서 나 대계보학자
이럴 줄 몰랐지. 이 난리가 난 거가 아까 얘기했지만 아카온이 움직이기 7년밖에 안 남았어요. 그렇다 보니까 볼크마의 활약이 많지가 않아요. 말레키스 모라티는 7,000년을 살았잖아요. 7,000년을 살았기 때문에 햄타로스를 하면서 계속 막 말레키스 모라티 얘기 나오고 그랬었는데 볼크마는 대개보 학자가 되고 활동한 게 7년밖에 안 돼. 엔드타임 오고 몇 년 안 돼서 회사에 멸망했어요. 그러니까 뭐 얼마나 비중을 차지하겠어. 지그마도 아니고 짧은 시간에 얼마나 큰 일을 하겠어요. 근데 약간 그 대체 역사를 볼 수 있는 스톰 오브 카오스에서는 또 다릅니다. 댓글이 많이 달렸었죠. 스톰 오브 카오스에서는 폴크마가 엄청 대단한 활약을 했는데 엔드타임에서 그냥 재료로 소진돼서 너무 아쉽습니다. 댓글 엄청 많이 달렸는데 스톰 오브 카오스는 또 뭐냐? 스톰 오브 카오스는 소설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설정집이에요. 이거는 설정이 엮인 건데 그냥 설정이 아니고 게임즈 워크숍에서 아주 야심차게 진행한 쌍방향 캠페인이에요. 2004년부터 2005년까지 1년간 진행했대요. 화이트 드워프라는 잡지 아시죠? G답에서 발행하는 그 워형 판타지 잡지. 그 화이트 드워프 잡지에 실린 건데 이 실린 설정으로 보드 게임을 하시고 그 게임 플레이한 거를 응모를 하면은 공식 역사에다가 반영을 해주고 그 캠페인이 계속 이어져 나가는 겁니다. 유저가 만드는 역사. 멋있지 않습니까? 네, 헬모다. 아유, 헬모 내 옆에 있네. 헬모 방금 제 옆에 있다가지고 급급하러 갔습니다. 일로 와, 여기 앉아. 여기 앉아, 여기. 앉아있었다. 방송해, 여기서. 방송해야지. 아무튼. 예를 들어줄게요. 예, 예를 들면은, 아카온 군대가 히슬레프에 쳐들어오는 걸 보고, 외국이 이제 각지에서 병력을 모아요. 병력을 모아서 북쪽으로 가다가 엄청난 규모의 비스트맨들을 만났다. 딱 여기까지 설정을 주고, 보드게임 초기 세팅값을 줘. 비스트맨 뭐가 누가 있고, 대구에서는 어떤 유닛이 있고, 뭐 이런 거. 햄타러 퀘스트 전투처럼 이런 상황을 줍니다. 그래서 그걸로 플레이를 해요. 근데 막 데스클로가 중상을 입었고 위기에 빠진 칼프한치를 구해냈다. 막 이런 과정을 기록을 해서 내가 이 기록을 보내면은 이게 선정이 되면은 다음 설정에서는 데스클로가 빠진다든가 이런 식으로다가 설정에 적용이 되는 겁니다. 신박하죠? 굉장히 신박해요. 여기서 엄청 큰 활약을 합니다. 폴크마가. 캠페인 초반에 카오스 워리어들이 막 쳐들어요. 이게 스톰 오브 카오스의 캠페인 진행 맵이에요. 엔드타임이 아니고 스톰 오브 카오스인데 여기 카오스 애들이 히슬레프 막 부시면서 들어오는데 엔치, 콜은, 뭐 전신왕, 너글, 슬라넷이 막 나뉘어가지고 막 쳐들어와요. 뭐 이쪽에는 그림고어, 뭐 드워프 애들 오고. 그런데 이 마크를 한번 보세요. 요 마크 보시면은 요게 대국 마크가 아니고 시그마교 마크예요. 그지?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때 초반에 카오스 애들이랑 같이 싸운 게 폴크마의 십자군입니다. 폴크마가 십자군을 만들어 갖고 카오스 워리어 위에다 억택당을 찍어요. 여기 제국 땅에 보이는 애들이 폴크마 애들이야. 이렇게 끌고 가서 폴크마가 무려 그 아카온이랑 1대1 결투를 합니다. 첫 에보초즌을 쓰러뜨린 지그마의 후손이 마지막 에보초즌에 맞서 싸우는 드림 매치 나옵니다. 근데 역시 폴크마의 1대1은 꽤 좋지는 않아요. 그치? 나무위키 편집자가 힘이 왜 이렇게 세죠? 폴크마가 센 겁니다. 인자강입니다. 지그마의 피를 이어받아가지고. 어쨌든 그래서 아카온이 너무 세갖고 결국에는 볼크마가 죽고 패배하는데 쓰러진 볼크마의 앞에 벨라크루가 나타납니다. 벨라크루가 나타나더니 볼크마를 찾아내서 살려내요. 그리고 티베깅처럼 상대방의 사기를 꺾기 위해서 자기 깃발에 이렇게 묶어가지고 끌고 다닙니다. 블러드팩처럼. 이놈이 아주 나쁜 놈이에요. 이 상황에서 벨라크루가 미데나임에 쳐들어갑니다. 근데 때마침 원군으로 있던 루앙 레온크루가 벨라코른의 군대에 궤도를 해갖고 벨라코르 군대를 약간 저지시키고 볼크마를 구출합니다. 근데 이후에 미덴하임에서 쉬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대국 수비대가 좀 약해졌잖아요. 우리도 이제 게임 하다 보면은 그런 거 있잖아. 우리 적이랑 같이 싸우는데 적이 공성을 해갖고 이제 후퇴하거나 혹은 없어지고 이러면은 상대방 수비군이 달았으니까 딱 먹기 좋은 상태가 되잖아요. 이때 맘박이가 딱 그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지금 카오스 애들 들어온 거 브레토니아 원군이랑 대국이 합쳐가지고 벨라코를 막아내고 했는데 이 상황에서 우리가 꼬라박으면 어떨까? 날먹을 하려고 온 겁니다. 그래서 수비대랑 같이 이제 맞붙기 일보 직전인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볼크마가 벌떡 일어나서 전장에 나와가지고 만프레드한테 패기를 써요.
팩이 원피스 팩이 아시죠? 야 이놈아 너 500년 전에 블라드가 왜 죽었는지 알지? 너도 말뚝맛 좀 볼래? 500년 전에 블라드 폰칼슈타인 뒤지는 거 못 봤어? 하니까 만프레드가 움찔하면서 지금 실바니아 쪽에도 카오스가 쳐들어보고 있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 생각이 갑자기 번뜩 떠오르면서 아 맞다 내가 가스불을 안 끌고 왔다 이러면서 돌아갑니다. 대머리 기세 전쟁에서 마마리보다 더 강력한 우리 볼박이가 이겨가지고 이런 식으로 카오스 애들이 이제 국가 맞고 볼크마가 활약하고 뭐 물론 얘기는 더 많습니다. 볼크마 얘기만 드린 거라서 아무튼 이 스톰 오브 카오스 캠페인이 있었긴 합니다만 흐지부지 이제 종료가 돼요. 이게 엔드타임은 아니었으니까 뭐 서로 치고받고 하다가 뭐 이기고 지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1년 동안 했다 보니까 뭐 엄청 급진적으로 막 진행되지 않았고 중간에서 이제 잘립니다. 근데 이러면 아시겠지만 이야기가 좀 산으로 가요. 유저들의 손에 맡겼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상당히 뭐랄까 재밌긴 하지만 이게 보편적으로 훌륭한가 이건 생각을 좀 해봐야 돼. 우리 파마첵스 아시나요? 파마첵스 사건. 유저한테 맡기면은 파마첵스가 나오나니까? 근데 파마첵스 팔리나요? 생각해봐야 돼. 이런 식으로 스톰 오브 카오스도 결국 유저 손에 맡기다 보니까 이야기가 조금 이상하게 끝나버렸어요. 흐지부지하게 끝나버리고 그 10년 후 2015년에 에이지 오브 지그마 출시를 앞두고 엔드타임 소설이 나옵니다. 아카온이 이 세상을 멸망시켜야 하다 보니까 앞에서 스톰 오브 카오스에서 막 싸웠던 상황 계속 치고받고 했던 그 상황을 이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스톰 오브 카오스를 없던 일로 했어요. 공식적으로. 이거는 정말 공식이 됐어. 왜냐하면은 엔드타임으로 종결이 됐다 보니까 게임 자체가 엔드타임이 결국엔 이게 정설이거든. 이게 정설이 아니면 보드게임 나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엔드타임은 무조건 정설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아카온이 볼크마랑 싸우고 했던 그런 이야기가 쏙 들어가 버렸어. 쏙 들어가 버리고 엔드타임 와버린다. 그래도 스톰 오브 카오스 자체는 아주 의미가 없는 건 아니에요. 이 전성기 때 진짜 2005년 막 이랬잖아요. 이때 워해머 판타지가 완전 전성기였고 이 상황에서 팬들이 많이 참여하면서 막 뽕차는 전투, 그다음에 캐릭터성 이런 것들이 정립이 됐어요. 그리고 요게 엔드타임 소설에도 많이 차용이 돼갖고 완성도를 높이는 데 기여를 했습니다. 더 좋은 마무리를 만드는데 도움이 됐다. 스톰 오브 카오스가. 그래서 스톰 오브 카오스 얘기는 여기까지 드리고 지금 너무 많은 얘기를 드린 것 같아요. 그치? 좀 헷갈리죠? 해무 보면서 약간 리프레시 좀 할게. 우리 지그마 얘기 드리고 볼크마 나오기 전에 혼란스러운 제군 얘기 드리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이야기로 이 세계선 분리해갖고 스톰 오브 카오스 얘기를 드렸어요. 근데 이게 조금 헷갈려요.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스톰 오브 카오스 얘기는 볼크마 편에서만 하고 다른 거에서는 되도록 안 하려고 합니다. 아무튼 엔드타임 세계로 다시 돌아올게요. 머리털만큼의 큰일 납니다. 큰일 나. 가도부어 찾아오는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어디까지 했냐. 엔드타임 7년 전 젠지 때문에 제국이 개파해되고 이 타이밍에 고위 공무원 장관 자리가 비어가지고 볼크마가 장관이 됩니다. 이제 인수인계를 받았는데 그 볼크마가 결혼도 안 해가지고 육아휴직도 못 쓰고 이제 몇 년 동안 개고생을 하면서 제국을 정상화했다. 이게 요약 끝. 다음에 그 이후 몇 년 동안 개고생을 한 다음에 엔드타임 시작되기 1년 전 제국력 2518년 그락소르 플레이맥스라는 카오스 로드가 제국에 쳐들어옵니다. 이때는 아직 에버 초준이 나오기 전이에요. 아카오는 이제 퀘스트 하고 다니던 때였고 근데 이 상황에서 또 카오스 워리어들이 제국으로 넘어와. 벌써 망조가 들었어요. 사실 어디까지 오냐. 탈라백랜드 바로 앞까지 옵니다. 탈라백랜드를 흐르는 탈라백 강을 넘어가지고 제국으로 더 깊숙이 넘어오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약간 스톰 오브 카오스의 설정이 좀 비슷합니다. 이때 볼크마가 움직여. 근데 정규군이 아니고 플래질런트를 끌고 볼크마가 와요. 볼크마의 트레이드마크 지그마교 광신도 불굴 달려있고 얘네들을 1만 명을 끌고 와서 그냥 강 너머에 있는 적들한테 어택당을 찍어요. 상남자스럽게. 카오스 워리어에다가 알보병으로 내가 가 전술을 한다. 완전 테토남스러운 이런 상황인데 이 보니까 어디가 카오스고 어디가 지그마인지 알 수가 있겠습니까? 어디가 제국이죠?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렇게 해갖고 1만 명이 사투를 벌이고 전투가 끝나니까 전장에 볼크마 자기 자신이랑 플래질런트 20명만 남아있어. 광신도가 아니면 버틸 수가 없는 정말 처절한 전투를 한 거야. 생존자 20명 무의미한 승리. 근데 이것 때문에 그런지 햄타러에서도
볼크마한테 이제 플래질런트 보너스가 있어요. 플래질런트는 벽을 묶어놓는 역할을 많이 하죠. 사실 제국 보류가 조금 불안정하기도 하고, 창병이면 대형 유닛, 뭐 건병이면은 보병 유닛 이런 식으로 갖다가 붙어주면 좋은데, 못 붙는 경우에는 얘들이 엄청 빨리 와해가 되거든요. 그런 상황을 이제 막기 위해서 전천후 보병, 좀 빠르고 오래 버티는 그런 용도로 플래질런트를 사용하거든요. 보통 원거리가 딜하는 동안에 묶어놓는 역할. 근데 볼크막 하면은 보너스가 엄청 많이 붙어가지고 약간 죽창이 됩니다. 얘들이 엄청 싸구려 죽창. 너도 한 방 나도 한 방 다 죽어. 그 다음에 이렇게 위기를 한 차례 넘기고, 그 다음 연도 2519년에 땅꼬리 해성이 한 번 더 지나가면서 엔드타임의 시작을 알립니다. 이걸 보면 대국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대국 사람들은 지그마가 다시 돌아온다 라고 생각했겠죠. 근데 정반대로 세상은 더 혼란스러워집니다. 소텍? 대국 사람들이 소텍을 생각한다고? 물론 리자드맨은 소텍을 생각했겠지. 스케이븐 애들은 워프스톤을 생각했고, 종족마다 달라. 확실한 거는 세상이 점점 혼란스러워졌다는 거죠. 북부에서는 아카온이 출정식을 하고 키슬레프부터 들어갈 준비를 합니다. 내가 에버초준이고 이 세상을 멸망시키려 왔다는 거를 완벽히 인정을 하고 공격을 하려는 상황. 그 다음에 울수안에서는 느카리가 하이엘프들 복수하면서 개판 만들고, 나가로스에는 뽀른 애들이 이제 노스카 애들이랑 같이 해갖고 다크엘프 애들 각계격파하고. 근데 비슷한 때 제국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제국에서는 거운불 통로에서 시그마가 제국을 만들었을 때처럼 오크들이랑 전투를 하게 돼요. 화약 부대도 있고 해갖고 잘 막아냈는데, 이 과정에서 칼프한치가 굉장히 고전하고 거의 죽을 때쯤이 됐는데, 칼프한치가 지그마한테 기도를 딱 하니까 마치 지그마가 환생한 것 마냥, 칼프한츠한테 지그마가 막 들어온 것 마냥 칼프한츠가 엄청난 전투를 보여주면서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3년 후 2522년 이때 제국에서 큰 사건이 벌어져요. 다른 대신관들이랑 볼크마가 회의를 하고 있었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웬 바르게이스트가 날아오더니 유리창을 깨면서 회의장에다 뭘 던지고 가는 거야. 뭐지? 여기서 일단 1차 빡침, 극소노. 이 모기놈들 왜 이러는 거지? 3차 뱀파이어 이후에 모기들이 틱소리를 못 냈거든? 윙 이런 소리를 못 냈어요. 근데 감히 회의를 방해? 1차 빡침 있고, 뭘 주고 하는지 확인해보니까 원래 실바니아의 담당 위치 헌터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시체를 던졌어요. 근데 팔다리가 없고 몸통에 머리만 달려서 온 거야. 그러니까 되게 시커했지. 그리고 얼굴 딱 보니까 입에 뭘 물고 있어요. 딱 보니까 편지가 써 있는데, 실바니아 오늘부터 독립국입니다. 맘빡이 드림. 막 이런 걸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볼크마가 또 빡쳐요. 아니 이 상황에서 독립을 하겠다고? 얘 제정신이야? 얘가 뭐 꾸미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가 딱 생각이 나는 거야. 뭐지? 얘가 뭘 노리고 있지? 생각해보니까 알트도르프 금고에 나가시의 왕관이 있어요. 지그마가 나가시를 물리치면서 모셔놨던 그 유물이 몇천 년 동안 있었단 말이지? 설마 이거를 훔쳐갔을까? 하고 인터폰 딱 해갖고 전화하니까 이미 만빠이가 새벽같대. 그러니까 이걸 듣고 바로 극대노를 해버립니다. 안되겠다, 만빠이 이러면 안되겠어. 너 죽었어. 이미 죽었지만 진짜 죽었어. 황제님, 이 모기스트리들 창궐하기 전에 제가 병력 모아서 가겠습니다 했는데 병력이 부족해. 불과 몇 년 전에 플래질런트 1만 명을 팔아버렸거든 자기가. 이때 어쩔 수 없이 플래질런트만 가서 했는데 이때 1만 명을 갈았다고. 그래가지고 병력이 없어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얼마 전에 해적놈들이 와갖고 자기 녹틸루스 공포의 함대 레이드 간다고 제일 강력한 군함 헬든 해머 지원해달라고 그랬는데 내가 안 된다 그러니까 그것도 세벼갔어. 이 얘기는 녹틸루스 편 보면 나옵니다. 이때가 드레드플릿 그때예요. 그래서 녹틸루스 썰 보면은 이 제국의 엄청 거대한 군함을 세벼가. 그래가지고 든든한 헬든 해머도 없고 병력도 없는 상황에서 병력을 급조해갖고 증기선을 타고 급조 십자군을 만들어갖고 이동을 합니다. 근데 다행히 광신도들은 어느 정도 모이긴 했어요. 러브버그 마냥 여기서 겁나 많이 생겨가지고 수량이 좀 되고, 그 다음에 또 누구 데리고 가냐, 제국기사단, 그 다음에 용병대 이런 거 데리고 갑니다. 프리컴퍼니 용병대가 사실은 뭐 민병대기도 하고 급할 때 부르는 그런 병력이에요. 돈 주면 오는 부대. 햄타로에서도 이 병종 보너스가 생겼어요. 이게 가성비 급조 조합이에요. 실제 게임에서도 유도시가 2티어만 되면은 모집 건물 한 개씩만 있어도 다 뽑을 수 있는 애들이야 얘네들이. 이게 이야기랑 좀 비슷합니다.
또 급조한 이런 구성으로 실바니아로 가면서 볼크마가 이제 대활약을 하죠. 만빠기한테 뺏긴 요새 되찾고 그 과정에서 뱀파이어들한테 협조하는 그 어떤 인간들 잡았다가 위치헌터 신문해가지고 만빠기가 슈벨차편에 있다. 이걸 딱 알아내갖고 거기로 갑니다. 가니까 만프레다가 있고 언데드 부대가 떼거지로 있는데 특히 좀비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좀비들이 다 어디서 왔냐, 누가 데리고 왔냐, 이게 바로 헬만 고스트예요. 템플레오프 슈베르차펜 그쪽이 나와버린 네크로맨서예요. 실바니아 옆 동네. 그래서 만프레드가 SOC 치니까 같이 힘을 합쳤나봐. 햄타로 DLC에 볼크바랑 헤이마랑 같이 묶여있는 게 이것 때문에 엔드타임 때 한번 만났어요, 이 둘이. 다른 접점은 없어요. 아무튼 이렇게 볼크마 십자군 vs 헬만 좀비 부대에서 싸움이 벌어지는데 한참 싸우다가 만빠야 갑자기 혼자서 산으로 내빼기 시작합니다. 슈벨차펜 보면은 바로 위에 조그만 산이 있어요. 산 넘어가면은 템플레오프로 딱 넘어가잖아요. 근데 거기로 올라가기 하는 거야. 오마를 가는 거야, 만빠이가. 그러니까 볼크마가 이제 눈이 뒤집혀갖고 저놈 잡아 하면서 겁나 따라가, 애들 데리고. 근데 그 상황에서 또 호재가 지원군이 도착한 거야. 의외의 지원군, 정말 생각지도 못한 지원군. 미차아파 마법사랑 루미나크 오브 히시의 광괴, 페이스톰 로켓포대, 데미그리프 기사단, 막 진짜 5티어 애들 지금 급조부대 갖고 와서 빤스 레슬링 하고 있는데 이런 애들이 오다 보니까 갑자기 뭐 확 풀린 거죠. 얘네들 왜 왔냐면은 만프레드의 심상치 않은 상황을 눈치채고 온 거예요, 비차아파 애들이. 그렇다 보니까 제국군의 사기가 올라가고 지금 막 오르막길에다가 한밤중이어가지고 추격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만빡이 한 명 잡겠다고 미친듯이 추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잡히는 순간 만빡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끔찍하죠. 이런 상황에서 어떤 구간을 딱 지나니까 아니나 다를까 유령 마차가 나오더니 그 유령 마차의 안에 사악한 유물들이 들어있는데 이 주변에 가면 사람들이 막 비실비실해지고 공포감이 느껴진대요. 모티스 엔진 같은 거죠. 이런 게 나타나더니 유령들이 막 날아다니면서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플래질런트들 제외하고는 대응을 못 하는데 플래질런트라고 딱히 뭐 수가 있는 거 아니잖아요, 얘네들이. 그래서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가 여기서 이제 더 큰 일이 발생하는데 조비 선스크라이어라는 아주 유명한 빛의 악파 마법사가 죽습니다. 이 조비 선스크라이어가 어떤 애냐면은 루미나크 오브 히시를 이 사람이 만들었어요. 빛을 연구하는 그런 학자야. 얘도 빡빡해. 나 할 말을 잃었다. 그러고 보니까 빡빡이밖에 안 나오잖아. 근데 이 사람이 죽어. 루미나크 오브 히시 그 개발자인데 얼마나 연구를 오래 했으면은 머리가 다 빠지고 빛을 반사하기 위해서 자기 머리도 이제 빡빡 밀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이없게 유령한테 죽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순식간에 떨어집니다. 망했어요, 그냥.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 이 사람의 그 영혼이 막 천사처럼 날개를 달고 날아가더니 마차에 실려있는 유물을 파괴해버려요. 자기 영혼을 희생해서 이 사악한 유물을 없애버려. 엄청 고귀한 희생을 한 거지. 근데 이렇게 싸워도 전투가 이제 길어지기 시작하니까 제국이 불리해지고 그다음 빛의 악파 애들이 없어지고 하다 보니까 어두워갖고 뭐가 보이지도 않아. 점점 지쳐가기 시작해요. 근데 거기다가 만박이가 작정을 했는데 유령마차 말고도 추가 군대를 매복시켜놨습니다. 이게 사실 만박이가 도망친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미끼로 정말 아슬아슬하게 유인한 거. 그러니까 볼크마 군대가 어느샌가 그 언데드들한테 포위당하면서 전멸 위기까지 됩니다. 막 희망이 꺼져가는 그때 갑자기 반전이 일어나요. 땅이 막 흔들리더니 흙 속에서 막 솟아나와요, 뭐가. 그러니까 병사들이 또 좀비가 나온 줄 알고 겁을 먹는데 좀비가 아니고 땅에 묻혀있던 어떤 상징물이 떠올라요. 지그마의 잊혀진 망치. 이렇게 하늘 위로 천천히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만박이가 좀 당황해요. 왜 당황하냐? 자기가 예전에 실바니아 정리하면서 여기 교단 애들 싹 다 몰아냈거든. 원래는 일반인 코스프레 1코 하면서 뱀파이어들 사라졌기 때문에 이런 교단이 있어도 어쩔 수 없이 놔뒀어요. 근데 이제 제국으로부터 독립하겠다 했으니까 교단 애들 다 쫓아내면서 그 상징물들 같은 거를 다 산에다 묻어버렸거든. 근데 이게 튀어나온 거예요. 이게 왜 튀어나오지? 이상하게 이해가 안 되네? 근데 지그마 이어가지고 울릭의 늑대 토템 이런 게 떠오르고 그 다음에 죽음의 신 모르의 은화 이런 게 떠오르고 심지어 남구왕국에서 믿는 전쟁의 여신 미르미디아의 황동태양. 그러니까 뭐 지그마, 울릭, 모르, 미르미디아 막 이런 인간들이 믿는 신들의 상징물들이 둥둥 떠오르더니 빛이 팍 하고 퍼지면서 언데드들은 데미지를 주고 사람들은 치료해줘요. 그리고 얇은 장벽을 만들어줍니다.
이 장벽이 엘타리온 편에서 언급한 벨트가 주문으로 만든 신앙의 장벽. 이게 인간들이 믿는 여러 신앙의 힘들을 엮어가지고 언데드를 지나갈 수 없도록 막는 어떤 방어막이에요. 요게 지금 발동이 된 거예요. 하필 이 상황에서. 이렇게 볼크마의 십자군, 마법사 학파에서 나온 정예부대, 그리고 겔트의 마법 같은 게 어우러져갖고 만프레드의 숨통을 쪼는데 성공을 합니다. 근데 그 전투가 끝나고 사람들이 막 기뻐해. 이겼다 이러는데 볼크마가 안 보여요. 볼크마가 어디 갔지? 찾아보니까 볼크마가 타고 있었던 전쟁 재단이 없어진 채로 발견됩니다. 한편 볼크마는 정신을 딱 차리는데 여기가 어디지 했는데 자기가 무슨 봉고차 같은 거 타고 있고 앞에 만빠이가 같이 있는 거죠. 너 납치된 거야 이러는 거지. 알고 보니까 이게 작전이었어. 볼크마를 잡기 위한 작전이었어. 큰 그림이었어. 정말 큰 그림. 2번, 3번 꼬운 큰 그림. 볼크마를 도발해갖고 여기까지 오게 만들고 내가 움직이면 볼크마 따라올 것이다. 이런 것까지 다 예상을 해갖고 볼크마를 잡는데 성공한 거죠. 물론 장벽이 쳐져가지고 못 나간 건 예상 밖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프레드가 필요한 건 사실 대부분 다 갖췄어요. 아까 얘기했던 나가시의 왕관, 그다음에 나가시의 서가 9권이 있잖아요. 그 중에 7권을 만프레드가 이때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나가시의 책에 적힌 암호를 해석해서 신의 혈통을 찾아낸 다음에 그 신의 혈통을 가진 재물 볼크마, 페이인첸트리스, 알리아스라 이 3명의 신변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얘네들의 피로 의식을 해갖고 강령술의 힘이 실제로 세져요. 그 다음에 뭘 하냐면은 큰 그 뼈에 장벽을 쌓습니다. 내가 못 나가면은 대국놈들도 못 들어와 이거지. 그렇게 한 다음에 엘타리온 편에서 얘기 드렸듯이 아칸이 만프레드 찾아오고 만빡이 너 어차피 할 거 없잖아 이러면서 만파이가 모은 재료랑 그다음 아칸이 가지고 있던 나가시의 손톱 9건 중에 2건 이거를 모아가지고 나가시의 부활 의식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볼크마가 이제 희생이 되는 거죠. 결국에는 이렇게 죽게 됩니다. 지그마 얘기 드리면서 뭐 혈통이 어쩌고 하다가 뭐 스톰 오브 카오스에서는 아카운이랑 1대1 뜨고 막 부활하고 그러더니 뭐 엔드타임에서는 함정에 빠져가 잡힌 다음에 나가시 부활 재료로 캐릭터가 소모돼 버리니까 아쉽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볼크마는 마지막까지 되게 상남자적인 모습을 딱 보여줬는데 볼크마의 최후를 좀 더 설명을 드리면은 볼크마가 포로로 있을 때 만빠기가 볼크마의 의지를 꺾으려고 진짜 엄청난 고문과 학대를 해갖고 볼크마의 몸이 너덜너덜해집니다. 근데 아무리 괴롭혀도 얌전해지지가 않아요. 알리아스라도 막 가스라이팅 하고 하잖아. 근데 볼크마는 절대 이게 통하지가 않는 거야. 오히려 막 욕을 해대고 주문을 외워가지고 공격하려 그러는 거야.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최면 마법을 걸어가지고 제정신이 아니게 만들어. 그만큼 뭐 맨정신에선 컨트롤이 안 됐던 거지. 근데 제물로 쓰기 위해서는 제정신이어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최문을 풀었다고 합니다. 근데 정신 돌아오자마자 또 아칸한테 쌍욕을 하면서 지그마의 힘을 불러오는 그 믿음의 기도로 계속 공격을 시도를 합니다. 그리고 엘타리온 썰에 지금 얘기했지만 막 페인 찬트리스 죽고 막 피가 차오르고 웬 엘프가 들어와서 아칸한테 초크슬램 쓰고 WWE 찍다가 아 속이 안 좋아 이러면서 먼지가 되는 그 와중에 또 볼크마는 포기하잖아. 그러다가 알리아스라도 결국 죽고 알리아스라의 피가 섞여가지고 막 부글부글 끓으니까 아칸이 볼크마의 손목을 딱 잘라내요. 그리고 어두운 마법 주문을 외워. 그러니까 나가시의 손톱에서 검은 촉수가 나오더니 볼크마의 잘린 손목으로 파고들면서 온 몸이 그 마법에 다 뒤덮여. 이때 사실 죽었다 봐야지. 네. 정말 최후의 최후까지 고집이 꺾이지 않았고 죽을 때도 고집스럽게 죽게 됐는데 이거를 볼크마에 너무 이입하지 말고 엔드타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좀 필요한 부분이라 볼 수가 있어요. 볼크마가 막 죽어가면서 계속 지그마의 이름을 울부짖고 지그마의 힘을 불러일으키려고 하고 그 다음 결국에는 지그마 교의 사제로서 순교하는 그런 장면이 나왔기 때문에 나중에 진짜 아무런 희망이 없는 알트도르프 수비전이 나오는데 알트도르프에 막 너글 애들이 무슨 개항산 러브버그처럼 막 몰려들어와갖고 알트도르프 황궁까지 막 유린당하고 이러거든. 그런 상황에서 글로 사명대한테 마지막까지 저항하던 영웅인 크루트 헬보르그도 죽고 할프한치 황제가 최후의 저항을 합니다. 근데 치명상을 입으면서 의식을 잃고 대국이 막 허무하게 멸망하는데 죽은 할프한치의 몸에 지그마가 직접 올드월드에 딱 강림을 합니다. 이 장면이 되게 뜬금없고 사실 좀 자기적입니다. 나중에 에이지 오브 지그마가 편에 나와있기 때문에 조금 자기적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뽕찬한 장면이 될 수밖에 없는 게 그 전의 장면이 볼크마였거든. 이 전에 나왔던 제국이 볼크마의 이야기였어요. 볼크마가 죽어가면서 애타게 막 힘을 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막 안 나오고 제국이 막 밀리고 정말 최후의 최후까지 갔다가 없는 거라고 생각했던 가짜 신처럼 보였던 지그마가 직접
강림을 하니까 개연성은 그냥 개나 줘도 목만 채우면 장땡이다 이런 느낌으로다가 극적인 장면이 연출되는 거죠. 에이지 오브 지그마까지 이어지는 거. 근데 햄타로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그쵸? 우리가 볼크마로 지그마를 그냥 불러오면 돼. 건방진 만빠기, 간악한 악한 이런 애들이 바로 옆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얘네들 죽이고 다음 목표는 남쪽에 있는 젠취입니다. 젠취 대악마 세라루투르인가 뭐가 그건 아니고 파이로스지만 어쨌든 젠취놈들 뚝배기 깨고 후반에는 나가시에서를 이제 병화를 하면서 지그마의 운명처럼 정말 인간들의 세계를 만드는 이 나가시에서를 모으기 위해서는 볼크마가 엘프들이랑도 전쟁해야 되고 이러거든요. 욕박구 상남자스러운 그런 조건을 만들어놨는데 그게 좀 빡치긴 하거든. 사실 후반 되면은 그 동맹이니까 군사동맹 맺으면 주게끔 해줘야지. 근데 그게 아니고 무조건 싸워야 돼.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인간들의 신을 믿는 대개보화처기 때문에 엘프들은 어떻게든 상관없는 거야. 어쨌든 이거를 이제 가는 겁니다.